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 세대만 하더라도 12월 5일 하면은 국민교육헌장 반포일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1968년 12월 5일이었죠. 네.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12월 5일이 딱 됐는데, 학교에 이제 등교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반포가 됐는데, 이걸 외우라 이거예요. 총 393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외우다가 보니까 제가 늘 말의 힘을 얘기하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 속에서 나와서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게 다시 자기 귀로 들어가면서 자기 이 머리에 다시 각인이 돼요. 그만큼 말의 힘이 이제 무섭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외우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제 어느 날 그 소위 민주화가 됐다라고 해 갖고 이 국민교육헌장을 갖다가 인제 철폐를 했죠. 누군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뭐 닭 모가지인지 닭 대가리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금과 옥조와 같은 국민교육헌장을 헌 신발짝처럼 쓰레기통에다 내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그 퍼니 이 홀리데이일까요? 바로 오늘은 욕조 파티의 날이라고 합니다. 욕조 파티의 날. 글쎄요. 화장실에 요즘은 이제 화장실에 그 욕조가 다 딸려 있는데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무슨 뭐 파티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욕조 파티의 날 베스트 오브 파티 데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녹여버릴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기념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12월 5일 욕조 파티의 날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예, 욕조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속에서 이렇게 푹 그 몸을 담그고 있는 우리가 그 인제 족욕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발만 따뜻하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몸을 욕조에 이렇게 파묻고 있다가 보면은 더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욕조 파티의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네. 자, 욕조 파티의 날은 미국의 웰리스 기념일 컬렉션에서 만든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웰리스 기념일 컬렉션이다. 웰리스 하면은 뭐 인제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념일 컬렉션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만 쭉 모아 놓은 모양이죠. 예. 어찌 됐든 지금 12월 5 일이면요 연말인데,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죠. 연말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따뜻한 욕조에서 휴식과 작은 즐거움을 누리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뭐 1년 동안 지난 11 개월 동안 그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스트레스 또한 그 깊은 스트레스인데 그만큼 스트레스는 인간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만복의 근원은 하느님이다. 그런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만큼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가 없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뭐 여기에는 어려운 의미라든가 역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역시 뭐 막중한 그 업무라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그런 어떤 과도한 뭐 노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정신적 이 노동이 있죠. 그런 거. 뭐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게 휴식이다 이거죠. 즉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연말이 되면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12월 5 일만큼은 스스로 이렇게 인제 말해 보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욕조를 파티한다.' 욕조 파티한다. 네. 그럼 그 욕조 파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욕조 파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욕조 파티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집욕실에서도 충분히 인제 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인제 욕조 파티의 그 아이템이 있는데 우선 입욕제를 넣기입니다. 욕조에다 물을 잔뜩 받아 놓고서 인제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 예, 뭐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은 지금이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서 욕조에다가 그 물을 담가 놓죠. 옛날 같으면은 정말 그 더 추운 겨울날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 갖고 그런 이제 양동이죠. 바켓이라고 통상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퍼다가 참 물을 쪼끔씩 이렇게 덜어 갖고서 머리나 담고 하는 정도였지 그걸 뭐 머리에 온몸에 이렇게 퍼부으면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그 욕실도 없었고 욕조도 없었고 그래서 인제 그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대중 목욕탕이죠. 네.
지금은 물론 대중목욕탕이 뭐 사우나 이런 형태로 있지만은 참 옛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 대중목욕탕이 있어 갖고 1 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추석 전날과 설날 전쯤 그래서 한 번씩 1 년에 한 두어 번 그렇게 온몸을 씻고 뭐 여름에는 뭐 등목을 감고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인제 그 푹떡 뻗고서 진짜 그야말로 몸을 씻을 수 있었죠.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그 따뜻한 물이라는 말이 나와 갖고서 인제 이렇게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그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서 거기에다가 뭐 향기로운 그 이 베스밤 뭐 예를 들어서 뭐 향기로운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그 뭐 냄새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을 그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제 입욕제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같은 것도 집어넣는다라고 하네요. 내가 소금해 갖고서 진짜 소금으로다가 온몸을 한번 이렇게 감아 보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좋다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뭐 별로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이 거품 목욕제에서 인제 비누라든가 아니면은 샴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 그 목욕하는 데 쓰는 그런 다양한 목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다 좋다 이거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라벤더나 바닐라 그다음에 시트리스 향 이런 것들을 고르면은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서 입욕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인제 뭐 목욕을 즐기면은 기분이 훨씬 더 이제 좋아지겠죠, 아주 편안하게. 자 그러면서 인제 조명을 또 인제 바꾼다라고 하네요. 글쎄요. 뭐 각자의 가정에 이 조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욕조 목욕탕에 그냥 욕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잠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뭐 욕실에 불을 끈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무드등 은은한 그 붉은 그 빛이 나는 오촉등을 이렇게 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촛불을 켜 놓는다든가 뭐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아로마 캔들이 있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조 욕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캔들 이제 초 같은 게 있는 거죠, 촛불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이제 완벽해지겠죠. 자 그다음에는 인제 음악이 또 필수라고 하네요. 재즈 음악, 뭐 어쿠스틱, 클래식도 좋고요. 뭐 트로트도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그 음악을 욕실에서 틀어 놓고 아주 그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그런 그 욕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본인이 저런 음악 같은 거 틀어 놓고 그다음에 향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향료라기보다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입욕제죠.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켜 놓고 틀어 놓고 집어 넣고서 뭔가 그 분위기를 인제 즐기는 겁니다. 자 인제 그러면서 인제 뭐 간식 또는 음료를 한 잔 할 수도 있겠죠. 그냥 허브티라든가 그다음에 뭐 따뜻한 코코아 아니면은 커피 뭐 아니면은 와인 뭐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록 집안에 있는 작은 욕조에 있는 욕조가 있는 욕실이지만은 '호텔 스파에 온 그런 기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셀프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릴렉스 타임을 갖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몸을 인제 담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인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사실 이 족욕이라고 해 갖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은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저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한 그런 그 기분으로 그야말로 시체 말로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요즘 뭐 사실 너무 바쁘죠. 정말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이고. 그러니까 뭐 바빠서 막 움직이는데 잠깐 쉬는 거조차 '내가 이거 다른 동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욕조 파티를 한번 해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뭐 그런 기분이라면은 '그래 너도 쉬는 게 좀 필요해. 응? 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그 욕조가 해 주지 않을까. 예. 네. 뭐 욕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작은 거죠. 무슨 커다란 뭐 스파 시스템 속에서 인제 정말 좀 기가 막힌 그런 분위기에서 뭐 입욕을 해서 욕조를 목욕을 즐기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 작은 욕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를 풀고 그다음에 참 세상의 그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그 머릿속을 좀 텅 비게 해 보고 그렇게 인제 하루나 한 주를 가볍게 시작해 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욕조 파티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이 욕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욕 문화가. 5%나 1%인가 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이 입욕 문화를 굉장히 즐기고 있죠. 온천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야말로 뭐 로텐보로라고 해서 인제 그 노천 온천에서 이제 꿀떡 벗고서 시원한 눈 내린 그 선을 바라보면서 인제 이 입욕을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 봤는데 일본에는 혼탕이 있죠. 예. 남녀 혼탕이 있습니다. 독일도 혼탕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양쪽 나라 다 경험을 해 봤지만은
정말 글쎄요.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지 뭐 스트레스가 더 쌓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른 나라에는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욕조 파티의 날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큰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휴식을 한번 즐겨 볼까.' 하는 그런 작은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혹시 그 자신만의 입욕 루틴이나 추천 향기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어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1968 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된 날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인제 들어갔죠. 저희 다음부터 저는 이제 충청북도 인제 그 이제 청주로 제가 진학을 했었는데 저희 다음 그러니까 두 해 후배부터는 그 소위 그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인제 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하고 저희 다음 학년들까지는 시험을 보고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조차도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지만 하여튼 당시 1960 년대 후반에 뭔가 입시가 자꾸 과열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어떤 그 입시병에 시달린다라고 해 갖고서 인제 이걸 인제 좀 개선하자라고 해 갖고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교육 평준화 정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5 대 그 대도시에서 먼저 시행이 됐죠. 저는 인제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죠. 1970 년도부터 인제 본격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68 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중학교를 69 년도까지는 시험을 봤고 70 년도 학생부터는 추첨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인제 청주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제 청주중학교 하면은 뭐 상당한 인제 수준의 학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때 당시에 뺑뺑이로 추첨으로 인해 갖고서 청주중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정말 청주중학교 거기에 자기 자녀들이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해서 엄청 좋아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 그렇죠.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학교 교과서를 달달달달 다 외워야지 여러 과목을 한 10 과목 가까운 걸 다 외워야지만이 중학교를 시험을 보고 겨우 한두 개 뭐 두세 개 정도 틀리고서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학교를 추첨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참 좋았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그거보다 이제 저희들보다 먼저 실시한 5개 대도시의 어 그때 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1974 년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예. 1975 년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인제 확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인제 1971 년에 인제 저희들은 고등학교로 인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은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대학은 지금도 인제 시험을 인제 보지만은 옛날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죠 사실. 저희들은 예비고사를 인제 치르고 거기서 1차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예비고사 성적이 반영되고서 본고사 시험을 또 인제 별도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본고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다들 인제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서 조마조마 합격 여부를 기다리던 그 시절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제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하는 날 인제 저희 형이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형이 인제 저를 데리고서 인제 서울로 인제 올라왔죠. 그리고서 인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인제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합격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은 "명동이라는 데를 가서 구경을 좀 시켜 주겠다." 그래 갖고서 이제 명동을 가 갖고서 이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지원한 학교의 대학 신문이 이제 판매가 막 되고 있더라고요. 뭐 호해같이 팔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형이 그거를 사 갖고서 이제 쭉 인제 괄을 찾아 갖고서 이름을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있어 갖고서 그 순간 "야 합격이다." 해 갖고서 인제 그때 명동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카이저 호프인가 생맥주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인제 생맥주라는 걸 이제 마셔 봤습니다. 네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1968년 12월 5일 날 대한민국의 교육 평준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 문제예요. 이 교육 이제 평준화라는 게. 중학교 갈 때도 인제 평준화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인제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인제 그렇죠. 결국 그 우열을 갈라내는 것은 사회 나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필터링이 돼 갖고서 인제 어 그 거기서 걸러진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거기서 걸러져 선택됐다라고 해서 꼭 유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공부가 아닌 다른 데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공부에 이렇게 묶어둘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공부에 특화가 돼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예술에 특화가 돼 있는 사람은 예술을 하고 그야말로 뭔가 그 손으로 만지는 어떤 그 이 테크니컬한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그 인제 특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살려 주고 그러면서 인재를 키워 나가다 보면 그래도 지금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학을 시켜 갖고서 전 그 학생의 대학 생활을 만드는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무색무취한 그런 학생들 그런 사회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 갔을 때 우열을 가리지 않고 고등학교 갈 때 가리지 않고 대학 들어갈 때 쪼끔 가렸다가 옛날에 비해 보면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것도 크게 가리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사회에 인제 진출을 하는데 기업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쓸 때 정말 가시 교육을 시킵니다, 기업에서. 낭비죠.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무역의 날입니다. 예. 제 친구가 자기는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1달러를 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예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랬죠. 그러나 같이 무역이라는 걸 했어요. 예 무역의 날. 정말 참 그 무역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서 내다 파느라고 그 내다 파는데 대한민국을 정말 이 밑바탕부터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이 부와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라는 분은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평생을 사시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1989 년에 자원봉사자회가 또 오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교육헌장 반포일이 1968 년이었죠. 예. 정말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하지만은 좀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온 몸을 바친 사람은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돈을 쓰기 위해서 흥청망청한 사람은 뭐 존경받는 듯한 이런 이상한 사회 역사 아이러니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저는 참 그 삶의 비애를 느낍니다. 네 글쎄요. 욕조 파티의 날 굉장히 부드러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무거운 주제로 방송을 끝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직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엄지척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을 올릴 때마다 방송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이야기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